안녕하세요, 쇼핑탐정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다운로드 속도는 빵빵한데 유튜브 영상만 올리려고 하면 버벅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은 비대칭형 상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대칭과 비대칭형으로 나뉘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다운로드와 업로드 사이의 속도가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게 비대칭형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대칭형과 비대칭형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형과 비대칭형 인터넷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속도 측정을 검색하시면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 그리고 상품을 선택하신 후 측정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계속 측정되고 있고요. 네, 다운로드는 300 정도 나오네요. 300Mbps. 업로드도 다운로드와 비슷한 정도의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측정됐으면 지연 시간이 측정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 다운로드와 업로드 간의 속도 차이가 많지 않고 지연 시간이 보통 2에서 5ms 미만이면 대칭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대칭형 상품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대칭형 지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로드 속도는 368Mbps가 나오는데 업로드는 10배 정도밖에 속도가 나지 않죠. 그리고 지연 속도가 10ms가 넘습니다. 비대칭형 인터넷은 10ms에서 100ms, 많게는 200ms까지 지연 시간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100에서 200ms까지 지연 시간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 렉이 심해서 갑자기 캐릭터가 순간 이동을 하거나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킹덤 시즌2가 나왔죠. 근데 SK 브로드밴드 비대칭형 상품 이용자들은 영상을 시청하다가 화면이 심하게 뭉개져서 사람 얼굴이 바둑판 배열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좀비인지 누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게 다 비대칭형 인터넷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 대칭형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형 인터넷은 도심지역, 특히 최근 준공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광 케이블이 직접 지방까지 들어가는 FTTH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운로드와 업로드 사이에 속도 차이가 나지 않는 대칭형 인터넷 속도가 가능하고요. 도시에서도 외곽 지역이나 특히 다세대 주택, 오래된 빌라, 개인주택 같은 곳에서는 광 케이블이 지방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광 케이블에 구리선을 달고 들어가는 HFC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운로드 속도는 증폭이 되는데 지연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거나 트래픽이 몰릴 때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비대칭형 인터넷 속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망구축 방식에 따라 서비스 품질은 다르지만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칭형과 비대칭형 인터넷은 통신사별로 그리고 전국 지역마다 각각 다른데요. 다행히 KT는 기가 인터넷을 구축할 때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국망에 FTTH망을 설비했다고 합니다. 현재 KT를 이용하는 인터넷 고객들은 모두 대칭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SK텔레콤과 LG우플러스인데요. 사용하는 고객 중 10명의 3명꼴은 비대칭형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FTT망 전환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FTT망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100Mbps 인터넷이 나온 지가 벌써 15년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설치할 때 통신회사들은 설치하는 지역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고객님 이 상품이 기가 라이트 상품으로는 변경이 되셨지만 네. 업로드 실제적으로 평균 지원되는 속도는 10메가까지밖에 측정이 거의 안 되는. 근데 그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뭐 설치할 때도 그렇고 아무 설명이 없고 제가 설명 받은 거는요. 500메가 상품으로 가입을 했고 대략 한 300메가 전후의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지금 전에 뭐 제가 이것만 쓴 것도 아니고 직전에 KT를 썼고 그리고 거기서도 업로드 다운로드가 400메가 이상으로 나왔고 지금 비슷한 가격에 같은 SK 상품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업로드가 한 100메가라도 나오면 제가 뭐 쓰겠어요. 근데 이거는 5에서 뭐 5메가 정도 나와요 지금. 5에서 한 8메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10 정도, 1에서 10 사이가. 아니 그거를 아무도 설치할 때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품 이거는 가입시켜 드릴 때도 이렇게 저희 기술부서처럼 자세하게 상품에 대한 속도를 안내를 이거는 필수 안내로 해드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건 저희 중요한 지금 상품인데 안내를 안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500메가라는 상품을 가입을 하면 그 정도 속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상황이면 그걸 가입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안 알려주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생각해도 가입부서에서 이걸 안내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통신 3사 약관 모두 비대칭에 대한 사전 고지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자신이 비대칭형이란 것을 알고 불만이 생겨서 인터넷 상품을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이사하실 경우나 새로 인터넷을 설치하는 경우 꼭 설치하는 지역이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고객이 먼저 물어봐야지만 상담사가 친절히 대답해 줍니다. 설치 기사도 FTTH 유무에 대해서 대답해 주니까 반드시 설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미리 잘 확인해서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쇼핑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번엔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쇼핑 탐정이었습니다.